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미애 장관 공식 취임식 가졌죠. 예, 맞습니다. 어제 임명장 받고 오늘 취임식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때하고는 뭐 여러모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청문회에서부터 난리가 났고 장관 취임 때 가족이 수사선상에 올랐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뭐 이제 비고시 출신인 것도 있겠고 그래서 뭐 차분한 혹은 무거운 분위기였다면은 오늘은 달랐고 행사장도 정부 과천청사 1동 지하 1층 대강당, 이 과천청사의 제일 큰 데인데 법무부는 물론이고 대검 주요 간부들도 거의 다 참석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원래 참석 안 하는 관행에 따라 그렇죠. 참석 안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는요? 자,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밖에서 알을 깨려는 사람은 국민이고 안에서 알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가족이다. 예. 그러니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딱 윤석열 총장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그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검찰을 끌어안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예. 이거 끌어안는 모습인데 개개 검사들 좀 바뀌어라. 그렇죠. 그리고 집단 행동, 총장 눈치 보지 말고 행동에 그렇죠. 나서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인사 곧 있다는 얘기 계속 자, 나오잖아요. 추 장관 임명 전부터 법무부가 인사 사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장 그리고 차장 검사 승진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 3평을 수집했어요. 3평이라는 게 평판입니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 사람 뭐 어떠냐. 통상적으로는 검사장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경찰이 3평을 수집했는데 이번에 좀 확대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의미가 뭘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인사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일단 통상적인 고위급 인사는 있을 겁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무부 차관은 고검장급이거든요. 예. 역시 고검장급인 박균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예. 원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기수 선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될 때 워낙 기술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그 문무일 총장보다 4기수 뛰어넘었거든요. 선배들이 아직 좀 남아 예, 있죠. 다 나가진 않고 한번 예. 반 나가고 반 남아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조금 나갈까? 그럼 제가 차관 하고 법무연수원장 말씀드렸으니까 고검장급 2자리가 비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고검장하고 검사장 중에 공석인 자리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줄 인사가 이어질 겁니다. 인사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사단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검장이 누가 되냐, 차관이 누가 되냐 이런 건 뭐 아주 정무직 인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뭐 관심이 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뭐 대검의 윤 총장 참모급 인사들, 뭐 반부패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그 수뇌부, 예. 뭐 수뇌부라고 하면은 이제 지검장이 있을 것이고 1, 2, 3차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네. 이제 특수부장 이렇게 있는데 자 수사가 무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여권에 이런 기류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뭐 일단 검찰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공판이 남았지만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건은 수사 중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울산 선거 관련한 것도 수사 진행 중인데 여기에 직접 뭐 수사를 하고 있는 혹은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인사한다면은 역풍이 강하게 불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런 전망도 엄연히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결국 이제 검찰 인사폭은 넓어진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수사하고 관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러니까요.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을 확 물갈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렇죠. 반향은 크겠네요. 그러니까 자 추미애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게 뭐 검찰들하고 사이좋게 조용히 지내십시오라고 임명한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가 나긴 날 겁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이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썼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하고 수사에 대한 독립, 뭐 불간섭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그렇죠. 이건 검찰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총선에 상당한 이슈가 될 수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부딪힐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어나가느냐, 그렇죠. 정치적 주도권을 쥐어나가느냐, 그 게임인 거죠. 또 여론이 좀 어느 쪽 손에 들어주느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 부실장. 예. 수사 받았다고요? 조사 받았는데 조사. 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음. 받았습니다. 보통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고 비서실 부실장은 의원이 아닌데 오히려 더 측근이에요. 예. 이 정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송 시장 측 그때는 이제 후보이거나 후보 되기 전인데 하고 청와대 인사하고 만남을 주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데 예.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또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물어봤다 검찰에서.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인화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법무장관 취임식 하는 날 법무장관의 전날, 과거 전날. 예. 과거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해서 조사했다. 네. 예. 긴장감 있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이제 올해 총선이니까 뭐 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도 굳이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한 이유는 또 뭘까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전운이 감도네요. 그렇습니다. 예.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